안녕하세요. 그럼에도 감사한입니다. 오늘은 신이 부리는 요술 왓칭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잠시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은이는 김상훈 작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MBC 기자였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답게 철저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우주와 인간, 현실 창조의 비밀을 뿌리 깊숙이 파헤쳐내 TV 뉴스처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와칭, 그 와치라고 해서 그 바라보다, 쳐다보다 뭐 그런 영어 단어 있잖아요. 네, 와치에다가 ing를 붙여서 와칭. 바라보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꿔 놓는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제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중 슬릿 실험이 나와요. 그 이중 슬릿 실험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자, 이중 슬릿 실험 1. 미립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이런 상상을 해보자. 먼저 미립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야구 공만하게 확대시킨다. 그런 다음 자동 발사기에 장전시킨 뒤에 하나씩 발사시킨다. 이 이중 슬릿 실험 첫 번째 실험은요. 누군가가 바라보면 미립자가 슬릿을 직선으로 통과해서 뒷면에 알갱이 자국으로 남는데요. 자, 이중 슬릿 실험 두 번째는요. 이 실험 관찰자가 그 실험을 작동을 시켜 놓고서 그 방을 나갑니다. 그러면 관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누군가 바라보지 않는 상황이 되면 미립자는 물결처럼 통과하며 벽면에 결국 물결 자국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 실험 결과를 보고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가 관찰할 때는 미립자가 알갱이 자국을 남기고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관찰하지 않으면 그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가 왜 물결 자국을 남기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마침내 무릎을 탁 치면서 결론을 냅니다. 아, 맞아. 난 미립자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으로 미립자는 고체 알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미립자가 나의 생각을 읽고 고체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거죠. 결국은 만물의 최소 단위는 미립자거든요. 네. 물도 가장 최소 단위가 미립자고요. 나무도 미립자고요. 사람, 이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것도 미립자고요. 생각 자체도 사실은 미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 가장 최소 단위가 미립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미립자는 간섭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미립자는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읽어낸다. 이제 표현은 귀신처럼 읽어낸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내 생각, 내 속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
만물이 내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미립자들로 만들어져 있으니 내가 바라볼 때마다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과학자들이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이 1998년에 실시한 이중 슬릿 실험이다. 세계적인 물리학 전문지 물리학 세계는 이 실험을 과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으로 선정하기도 했답니다.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파인만 박사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실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 운명을 창조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사실 이중 슬릿 실험을 처음 실시한 건 이스라엘 과학원이 아니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을 끊임없이 실시해왔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다. 즉, 미립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 언제나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춰 변화한다. 그래서 왜 그 일본에서 그 유명한 물 실험 했잖아요. 네. 한쪽 유리병에 물을 담아놓고 그거를 관찰하고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감정을 달리한 거죠. 사랑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고맙다라든가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물을 바라봤을 때 그 물의 결정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결정체로 남아져 있는 사진이 찍혔고요. 또 다른 한 컵에 똑같은 물을 떠놓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악마 뭐 이런 그 단어를 써서 붙여놓은 그 유리컵의 물의 결정체는 그 사진이 굉장히 좀 괴물 같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 물의 결정체로 변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사진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사진을 보여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던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실험자가 물의 가장 최소 단위도 미립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다. 다시 말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유술이라고 부르고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데요. 신이 부리는 요술은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르다. 생각에도 여러 층이 있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깊이 변화하고 얕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하이젠베르크도 미립자들을 무한한 가능성의 알갱이들이라고 불렀대요. 인간이 원하는 모든 정보와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미립자들은 우주의 모든 정보와 지혜, 힘을 갖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 물과 바위 등 어떤 것으로도 현실화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마법의 알갱이들이다. 미립자들은 불가사의하게도 거리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단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미립자들은 바로 곁에 있든 우주 정반대편에 떨어져 있든 아무 상관없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영원히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네. 자, 미립자는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도하잖아요. 자, 어떻게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에 담긴 뜻은 일일이 우주에 기억되고 저장된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남에게 입히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가차없이 언젠가 내게 돌아온다. 만일 내 생전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세에 혹은 후손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말기암을 완치한 할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가 담당하는 해외 정보 TV 프로인 지구촌 리포트에는 보통 사람들의 기적 같은 실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된다. 얼마 전에는 관찰자 효과로 온몸에 퍼졌던 암세포를 일주일 만에 말끔히 털어버린 말기암 환자의 이야기를 방송했다. 71세인 하이벨 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6년 전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다. 식도암이 간, 폐, 척추, 흉골 등 온몸에 이미 다 퍼져버렸네요.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집에 가서 그냥 쉬세요.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얘기다. 의사는 그러면서 방사선과 화학 치료를 받으면 암의 진행 속도가 늦춰져서 잘하면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때마침 한 친구가 실로스 신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를 떠올리며 함께 기도해 보자고 했다. 실로스 신부는 19세기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활동했던 신부로 성자의 전 단계인 복자로 추대됐을 만큼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녀는 곧장 9일 기도에 들어갔다. 신부의 뼈조각이 담긴 목걸이도 줄곧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암이 다 사라졌다며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시작한 날과 검사받던 날 사이에 모두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그토록 순식간에 암이 완치될 수 있는지 의사들도 설명하지 못했다. 단지 화학 치료만으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신부님이 제 암을 씻어내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또 그렸어요. 신부님과 함께 말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이 강한 신부와 그녀 자신이 함께 제3의 관찰자가 됐던 것이다. 이 제3의 관찰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남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객관화시키는 건데요. 이거 좀 설명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내가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1인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우리 의식 어떤 그 우리의 그 전체 의식으로 주의 집중을 옮겨 보면은요, 이 몸을 가진 이 내가 약간 좀 떨어져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제3자로 그 인식이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어요. 저도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3의 관찰자가 됐던 것이다. 이제 그 믿음이 강한 그 신부님과 자기 자신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 작업을. 그러다 보니 혼자서 암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보다 효과가 몇 배나 강해졌다는 얘기다. 교회는 실로스 신부를 성자로 시성해달라고 교황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성자가 되려면 보통 사후에 2건 이상의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 실로스 신부의 경우에는 지난 1966년에도 말기 간암 환자를 완쾌시킨 기적을 일으킨 바 있다. 그 환자 역시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실로스 신부에게 기도한 끝에 완쾌됐었다. 방송이 나간 뒤 한 시청자가 이런 전화를 걸어왔다. 저도 사실은 환자예요. 방송에 나온 하이벨 할머니처럼 기댈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이벨 할머니 사례에 그 실로스 신부처럼 이제 하이벨 할머니는 이 신부님에게 의지를 해서 같이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의 전화였다는 거지요. 기도하는 방식에 따라 기도 효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미국의 생물학자 레이는 어떤 식의 기도가 암세포의 성장을 가장 억제하는지 실험을 해보았대요. 우선 5개의 세균 배양 접시에 각기 똑같은 수의 암세포들을 집어 넣었대요. 그런 다음 한 심리치료사에게 5가지 방식으로 기도해 보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자, 5가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1. 암세포들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해주세요. 2번째, 암세포가 3개만 남도록 해주세요. 네, 다 없어지고 3개 정도만 남게 해주세요. 3번째, 신의 사랑과 연민이 암세포에 미치도록 해주세요. 4번째, 암세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보내주세요.
5번째, 암세포들을 파괴시켜 주세요. 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기도 방법을 실험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1번 기도가 가장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암세포들의 성장 속도가 39% 떨어졌대요. 자, 2번째는 암세포가 3개만 남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암세포들의 성장 속도가 21% 떨어졌고요. 3번째, 신의 사랑과 연민이 암세포에 영향을 주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2번하고 똑같은 결과를 갖고 왔대요. 21%가 성장 속도가 떨어졌대요. 그런데 4번째, 암세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5번째, 암세포들을 파괴시켜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암세포들을 파괴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달라라고 하는 1번 기도가 왜 가장 효과가 컸을까? 아인슈타인이 지적했듯 사람의 몸은 전기 에너지 덩어리다. 온몸의 구석구석마다 에너지 물결이 흐르고 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에너지 물결이 고르고 균형을 이룬다. 이게 자연의 질서다. 반면 암이 생긴 부위의 에너지 물결은 고르지 못하다. 카를리안 사진기로 촬영해보면 물결이 들쭉날쭉하고 색깔도 다르다. 자연의 질서가 깨진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달라는 기도가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네. 레인의 실험 결과가 말해주는 또 다른 사실은 암세포들도 사람처럼 부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파괴시키겠다는 의도를 품고 기도하면 고집스럽게 버티려 들지만 암세포가 우리가 없애야지, 잘라내야지, 죽여야 돼, 암세포를 향해서 그런 파괴시키겠다는 의도를 품고 기도하면 암세포도 고집스럽게 버티려 들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정상적으로 변화시켜달라고 또는 정상적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순순히 말을 듣는다. 또한 똑같이 사랑과 연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더라도 신이라는 이름을 명시하는 것과 명시하지 않는 것 간에는 큰 차이가 벌어졌다. 신이라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하는 막연한 기도보다는 자신이 갈망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잘 통한다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암이 밉다고 해서 파괴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지 말고요. 사랑으로 감싸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은 그 기도의 방향이 좀 잡히셨나요? 네. 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은 키가 8cm나 커진 대학생에 대해서. 이 대학생은 어떤 관찰자 입장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을까요? 몇 년 전의 일이었던가 방송국 사무실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 선배였다. 김 부장 혹시 인턴 필요하지 않아? 인턴요? 글쎄요. 사실 인턴 사원이 옆에 붙어 있어 봐야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만 한다. 기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을 알아서 척척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하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도 사줘야 한다. 하지만 친한 선배의 부탁이니 안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프린스턴 대학교 2학년이야. 여름방학 때 방송국에 한 달만 다니고 싶대. 한 달만이라니, 한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그 학생의 이름은 김인수. 키는 168cm 정도의 호리호리한 편이었다. 말씨도 사근사근하고 예의가 발라 호감이 같다. 졸업 후 희망이 뭐냐고 했더니 로스쿨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다. 로스쿨이라. 그럼 방송국 일은 배워봐야 말짱 헛거구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공부나 열심히 해. 인턴 수료 증서는 원하는 대로 써줄 테니. 인수는 사무실에 나와서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다 갔다. 인턴을 수료했다는 증서는 약속대로 잘 써주었다. 그 이듬해 여름방학 때 인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찾아와서 인사를 하겠다는 거였다. 젊은 친구가 참 인사성 바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인수야, 웬 키가 그렇게 커졌지? 키 커진 거 맞지? 그는 씩 웃었다. 네, 1년 사이에 8cm나 컸어요. 고등학교 때도 안 크던 키가 대학 2학년 때 갑자기 커졌어요.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벌써 23살이었다. 20살만 넘으면 척추 마디의 성장판이 닫혀버려 더 이상 키가 안 큰다는 게 의학계의 정설이다. 실제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성장판이 닫혀있는 게 목격된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학생은 하느님께 부탁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키가 10cm만 더 커지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는 친구에게 말하듯 틈만 나면 졸랐다. 그 결과 1년 만에 키가 훌쩍 커졌던 것이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대학교 3학년 때도 작은 축이었던 그가 이제는 평균 키를 웃돌게 했다. 기도를 어떻게 했냐고 내가 물었다. 제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뿐이에요. 하느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내가 재차 물었다. 그런 말은 딴 데서도 많이 들어봤어.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봐.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제야 그는 털어놓았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누워서 제 척추 마디마디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부모님과 동생도
이미지에 함께 그렸죠. 가족들도 제 키가 커지는 걸 너무나 원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나중에 궁금증이 들어 그에게 일부러 국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때 관찰자 효과를 어떻게 알고 있었지? 사실은 우리 학교에 유명한 양자 물리학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을 청강했어요. 과연 아인슈타인이 교수로 재직했던 프린스턴 대학은 다른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자, 여기서 그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네. 당연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 마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 기법. 특히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하는 기도나요, 또는 잠에서 깨자마자 하는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실천해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신은 나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신다. 나의 암세포가 점점 작아지고 작아진다 라고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사라진다. 네, 자,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도록 해요. 언제까지? 네, 쉼이 없이 끝까지. 다음에 또 뵐게요.